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타이완의 우크라이나화가 완벽하게 완료된 가운데 타이완 조야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미국이 타이완 해협에서 자유로운 인도 태평양을 내세우면서 군사적 존재감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중공은 이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21일 중공의 젠11 전투기가 남진해 상공에서 미 정찰기 RC-135의 6m 거리까지 접근한 적이 있습니다. RC-135는 회피 기동을 했다고 CNN은 보도했습니다. 중공 전투기는 미사일 4발을 탑재한 채 자칫 충돌할 수 있는 거리까지 접근했는데 말이 회피 기동이지 겁에 질려 도주한 겁니다. 타이완 매체들은 중공 전투기가 미 정찰기를 위협해 집에 돌려보낸 것이라고 노골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건 맞는 말입니다. 중공은 미군을 종이 호랑이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싸워도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공은 미국의 항공모함이든 뭐든 그리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실 항공모함이라고 해봐야 요즘에는 원뜻인 에어크래프트 캐리어에 불과합니다. 극초음속 미사일과 함대함, 공대함 미사일, 잠수함, 수중 드론 같은 무기체계가 워낙 발달해 항공모함은 점점 비싸고 거추장스러운 무기로 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중공 해군의 랴오닝 항공모함 전투단은 15일 오키나와와 미야코시마 사이를 빠져나가 태평양으로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괌에서 그다지 멀리 떨어지지 않는 해역까지 나아가 제일도련을 언제라도 돌파할 수 있음을 과시했습니다. 이런 군사적 움직임은 타이완 병합을 염두에 둔 겁니다. 타이완에 대한 무력 공격을 감행하더라도 군사적 지원은 생각도 하지 말라는 직접적인 경고입니다. 타이완은 지금 우크라이나와 완벽하게 싱크로나이즈드 됐습니다. 이는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방문으로 결정을 이뤘습니다. 바이든은 당시 반대 의사를 표했지만 입법부는 따로 놀고 있습니다. 민주당뿐 아니라 공화당도 마크 루비오 같은 의원은 타이완의 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의 타이완 방문 당시 미국은 전자전으로 중공 전투기를 성공적으로 따돌렸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이는 좀 억지입니다. 그녀가 탄 항공기가 무슨 스텔스기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낸시 펠로시의 방문을 구실 삼아 중공은 해협 중간선을 아예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타이완을 봉쇄하는 군사 연습을 벌였습니다. 타이완 본섬 상공을 가로지르는 미사일도 발사했지만 패트리엇은 놀고 있었습니다. 고고도라 기술적으로 요격이 불가능했습니다. 중공은 타이완 봉쇄 연습 후 언제라도 군사적으로 병합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섬이라 굳이 전쟁을 하지 않더라도 2달쯤 봉쇄하면 끝나게 됐습니다. 군대를 동원해 상륙작전을 하지 않고 해상민병이나 민간 크루즈선을 이용해 변칙적인 무력 기습을 하는 옵션도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타이완의 차잉원 정권은 우크라이나, 리투아니아, 폴란드 같은 극단적인 반러시아 국가와 친교를 강화했습니다. 반러시아 국가들은 모두 반중 국가이기도 합니다. 최근 차잉원 정권은 병역을 현행 4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진작에 해야 했을 조치지만 미국의 압력을 받아 징병 개혁을 했다는 여론의 반발이 극심합니다. 또 국방부가 군사전략 방침과 관련해 거짓말을 해온 것 아니냐는 비판도 높습니다. 타이완 국방부의 전략은 중공군이 쳐들어올 경우 첫 번째, 영토 밖에서 방어한다. 두 번째, 해상에서 막는다. 세 번째, 해안선에서 격퇴한다는 원칙입니다. 그런데 2022년 4월 미 합참의장 마크 밀리는 다른 소리를 했습니다. 타이완에 있어 가장 이상적인 것은 시가전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최근 바이든 행정부는 타이완에 M136 볼케이노 마인 디스펜서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무기는 고속으로 지뢰를 살포하는 차량입니다. 중공군의 타이완 상륙을 기정사실로 보고 파는 겁니다. 미군이 적극적으로 개입해 중공군의 타이완 상륙을 저지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으로 해석이 가능한 대목입니다. 타이완에서는 양털 깎기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인들이 호국 신산이라 부르는 TSMC가 미국, 일본으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엔지니어와 가족들까지 전용 개편으로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경제는 빈 껍데기가 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국제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하나의 중국 원칙에 기반해 표현만 양측에서 유연하게 한다는 구의 공식, 그리고 스테이터스 코 유지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왔습니다. 타이완 독립이란 중공의 레드라인을 건드리지 않으면서 매우 조심스럽게 양안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미국 역시 하나의 중국 원칙을 유지하되 스테이터스 코어를 바꾸지 않는다는 스탠스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표면적 외피와는 별도로 민진당은 중공에 대항해 타이완을 지킨다는 항중 보도를 천명하면서 중공을 자극해왔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우크라이나 사태를 계기로 미국 나토 대 중공 러시아 신형 대결에 편입되는 모양새를 연출했습니다. 중공의 침략을 받을 경우 미국과 일본의 증언이 있을 때까지 버티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절대 적극적으로 병력을 동원해 타이완을 지키지 않습니다. 일본 역시 센카쿠 제도와 타이완이 가까워 이해관계는 가지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돕기는 쉽지 않습니다. 낸시 펠로시 방문의 즈음에 위기가 고조되자 일본은 타이완에 거주하는 교민 탈출 계획을 마련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가 중국과 군사적으로 협력하고 있기 때문에 타이완 유사시 러시아는 홋카이도 북쪽에서 군사적 압력을 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때문에 타이완에서는 미국이 우크라이나 모델을 그대로 옮기고 있다는 여론이 팽배합니다. 중공이 침략하면 타이완이 시가전을 하든 뭘 하든 가능하면 오랫동안 전쟁을 하기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많습니다. 결국 미중 간 대리전에서 갈려나가는 것은 타이완으로 우크라이나 같은 대리전이 벌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금 타이완은 그야말로 초상집 분위기입니다. 한국도 이런 분위기를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분위기에 편승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전쟁은 장난이 아닙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